변호사님은 험한 걸 많이 보셨구나. 실제 그런 사건들은 꽤 있기 때문에. 아 정말요? 네. 내가 갖고 온 사연은 일도 아니었구나. 가끔 보면 뉴스나 드라마에 나온 사연들은 방송을 할 수 있는 사연인 거고요. 실제 상황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네.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바로 연락 받아서 마음의 준비만 하고 왔습니다. 그냥 불러서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 이번에 새로운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네. 퀸즈 카페라고. 네, 네. 근데 오늘 주제는 이혼이에요. 네. 그래서 좀 당황하셨잖아요. 퀸즈 카페에 딱 필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요런 그 이야기들을 나눌 일이 없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혼 소송이라는 것도 꽤 계속 많이 있어왔고 또 꼭 이혼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가정, 부부 생활에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하셨어요? 안 했네. 입구에서 그거 확인하고 구독 눌렀으면 문을 열어주고. 저분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녹화 끝나고 나서 네. 구독 누르는 걸로 하고 저희 오셨으니까 이렇게 또 차를 또 드릴게요. 저희 오시는 손님마다 음료가 다 바뀌어요 매번.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맛있을 것 같다. 레몬 같은 게 들어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평균 이혼하는 나이를 봤더니 남자는 50세 전후고 네. 여자는 47세 전후더라고요. 네, 네, 네. 딱 내 나이대고 변호사님 나이대더라고요. 네, 네. 되게 요 시기를 잘 그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혼 사례 되게 많이 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령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결혼 초반에 또 이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중년, 이제 이때 나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 문제도 있고 이제 부부 사이도 결혼하고 나서 이제 10년, 20년 지나니까 뭔가 약간의 권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부부가 이제 그걸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또 어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실하거나 다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이유 원인 중에? 좀 시기별로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배우자의 외도, 폭력 좀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이었으면 최근에는 단순히 어떤 성격상의 차이로도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고 또 이혼 판결이 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어머니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라고 해서 남편이 외도를 하건 뭐 폭력을 쓰건 참고 사는 어른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지금은 쉽지 않죠, 그런 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변호사 초반만 했을 때도 어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 이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조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 조정 위원분들이 좀 나이가 또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와서 있으면 아유 나도 결혼 생활 지금 몇십 년 차인데 그런 건 참고 살아야 돼.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격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이혼 사유가 없습니다 주장을 하면 도리어 조정위원들이 변호사님 여기 아내분이 또 남편분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강요할 수 없어요. 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조금 이것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들 자체가 젊어진 거죠. 조정위원들도 많이 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 저거 가지고 이혼한다고 그렇죠. 이러는데 예전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강했죠. 그러니까. 참고 사는 거야. 막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뭐 세 쌍 중에 뭐 한 쌍이 이혼한다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네, 있는데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 한 2명, 3명 이렇게 있으면 한 명은 이혼할 수도 있는 네, 뭐 네. 그런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고민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일 텐데 이제 변호사님이 봤을 때 이 정도면 그냥 좀 서로 이해하고 참고 넘어갈 만하지 않느냐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가정 생활을 영위해서 본인과 사건 본인, 자녀들의 삶이 좋아질 것인가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작정 내가 참아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같이 생활을 해 나가면서 뭔가 조금씩 고치고 나아갈 개선의 정이 있고 또 여기서 이혼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게 그래도 아이나 나한테 좀 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유리하다, 더 좋다 이러면은 좀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감정이 막 화가 나가지고 나 저 인간이랑 못 살겠어 이게 아니라 네. 진짜 헤어졌다고 가정을 해서 그 이후에
내 삶이나 내 자녀의 삶에 더 득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네, 좀 네, 이성적으로 좀 찬찬히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야 이건 정말 최악이다. 이건 진짜 그냥 둘이 산다고 해도 내가 뜯어말리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화가 나서 음. 상담이 와서 나 이혼하겠다. 근데 음. 이제 뭐 배우자가 와서 나 이제 뭐 잘못했다. 음. 같이 뭐 살자 이러면 또 이제 다시 이제 이혼할 마음을 접어두고 다시 가고. 근데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오고 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반복해요? 반복해서 옵니다.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성격이 안 맞는다 이런 건 서로 좀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을 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외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폭행이나 폭언. 사실 이런 것들은 한 번 했던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좀 계속 반복이 된다. 뭐 아니면 특히 아이들 앞에서도 어떠한 폭력적인 언사, 뭐 폭력적인 행동이 지속된다. 아이들 앞에서.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심각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제 본 건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산후조리원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네, 2주, 네. 3주 보통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남편이 보호자 식사를 비용 때문에 돈이 드니까 그걸 이제 신청하지 않고 와이프의 밥을, 그러니까 산모의 밥을 본인이 먼저 먹고 남은 밥 절반을 와이프를 줬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와이프가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나 이런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되냐 뭐 그런 사연이 올라온 걸 봤거든요. 네, 네,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야죠. 진짜? 왜? 그런 경우는 뭐 특별히 뭐 또 내부적인 뭐 어. 상황이 있겠지만 음. 만약에 그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다고 하면 어.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험한 걸 많이 보셨구나. 저는 아까 그 어. 나와서 네.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이 바람 폈다 이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실제 그런 사건들은 꽤 있기 때문에. 정말요? 네, 내가 갖고 온 사연은 일도 아니었구나. 그 가끔 보면 뉴스나 드라마에 나온 사연들은 방송을 할 수 있는 사연인 거고요. 실제 상황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저희 이제 변호사들끼리는 참 세상 재밌게 사는 분들 많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제 그날 그 사연만 가지고도 아니 내 아이를 낳은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 누워 있고 뭘 이렇게 더 좋은 걸 먹이고 싶고 많이 먹이고 싶을 텐데 와이프 밥을 뺏어 먹어? 우리가 또 먹는 것에 또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좀 좋은 거 먹고 푹 잘 쉬어야 그렇죠. 되고. 근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남자를,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남자를 믿고 계속 사는 게 맞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 같아도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했지만 그게 어. 부부 생활을 파탄낼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에는 아까 제가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제가 아니. 남자여서 그런가요? 아니 변호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겠어요. 그럴 때 그 와이프에 대한 배려가 그 작동이 가능할까? 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유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하나만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연이 차곡차곡 있으면은 이제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단 일회성이다 이런 건 넘어가줘야죠. 네. 그게 현명한 결혼 생활입니다. 순간에 욱하지 마라. 그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됨됨이가 이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살아보면서 누적이 되면 그때 생각해라. 누적이 되고 또 증거를 수집해야 되니까. 증거를 수집해야 되니까. 한 번만으로 해서 바로 뭐 이혼 소장을 넣는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볼 때도 좀 이거 하나만으로 이런 캐션 마크가 붙겠죠. 이제 워낙 많은 사례들을 이제 보시다 보니 이 정도 가지고는 그냥 기각된다.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순간에 좀 이렇게 화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나를 아껴주고 챙겨주는 부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게 뭐 재판에 가도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또 이게 뭐 아내가 이렇게까지 이혼을 하려는 뭐 사정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그 남편하고 있는 게 정말 벽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가 있었는데 계속 남편하고 살면 정말 아이 데리고 뛰어내리려고 한다. 이런 이렇게 호소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객관적인 어떤 이혼 뭐 파탄 사유는 없었지만 사실상 그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이혼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쪽으로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혼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계속 감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는 뭐 이제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개인한테 그게 얼마나 큰
사유인지에 대해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 남들이 봤을 때는 별것 아니지만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겠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진짜 이 사람한테 그럴 너무 큰 경우에는 문제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보셨을 때, 야, 이런 걸 참고 산다고?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변호사인 나도 용납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경우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계속해서 어떤 폭행 이렇게 놔두면 아이의 저기 복지에도 안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계속 남편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본인도 본인이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건 한번 이혼을 하고 냉각기를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또 남편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어떤 남편은 이제 본인이 외도를 했는데 와이프한테 이제 당당하게 생활비 주겠다, 교육비나 다 책임지겠다. 너도 뭐 남자를 만나든지 뭐 자유롭게 생활해라. 다만 나를 터치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대놓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감내하고 사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이런 상황을 어떤 형해화된 부부 생활을 지속하는 게 안 좋지 않나. 또 이혼을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꽤 많은 그런 경우들은 이혼을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참 얼굴 마주보고 한 집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또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네네. 이게 경제적인 게 가장 큰가요? 경제적인 것도 크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뭐 이혼을 했다 이랬을 때 뭔가 좀 좋지 않은 시선들 때문에 좀 그것을 감내하기가 좀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들입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애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네. 나면 그때 가서 이혼하겠다. 헤어지자. 그래서 이렇게 황혼 이혼 이런 게 느는 건가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비교적 이혼도 좀 깔끔하게 잘 됩니다. 이미 이제 좀 관계가 멀어졌고요. 아이 문제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응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오히려 네, 엄마 이제 좀 네. 헤어져. 그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아빠 될 될 수도 수도 있고. 있지만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혼하고 정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얻고 더 행복할 수 있다 싶으면 또 그런 선택들을 좀 하시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또 많아지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많아졌잖아요. 있어지죠. 그렇죠? 사회가 또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례들을 듣고 아, 우리 남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남편은 더 험한데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현실적으로 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뭐 협의 이혼이 가장 원만히 해결은 되지만 사실 또 협의 이혼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뭐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이혼해서 내가 유리한 증거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재산이 어떤 부부의 배우자가 뭐 일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이 부부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 정도는 좀 파악을 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 몰래 따로 빼둔 건 없는지, 네네.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은 각자 이제 뭐 남편, 아내 다 이제 일을 해서 각자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세대, 저희 윗세대로 가면은 보통은 이제 남편들이 다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그쵸. 아내분들은 이제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재산 분할하자 이럴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판 가면은 이제 법원에서 다 각자의 재산에서 뭐 재산 명시해라 이렇게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 그래도 이제 이미 그 전부터 빼돌리고 있으면 현금이나 이런 거 모르거든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놔둔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하겠다 이러면 어차피 이거는 재판이고 또 재판이란 거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 확보하고 이제 부부 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것은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 막 말만 들어도 그냥 힘드네요. 변호사님은 이제 많은 이제 소송들을 이제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이혼을 좀 만류하는 쪽이 좀 많으신지 소송까지 가서 이렇게 끝까지 결론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신지. 이혼을 결심을 하고 변호사를 찾아오는 게 상당히 큰 결심이거든요. 이게 보통 내가 뭐 돈을 못 받아서 변호사 찾아갈래 이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이미 거의 마음의 결정이 네, 선 네. 상태에서 오는 이미 거다.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뭐 그냥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뭐 사무실 찾아와서 이혼을 한번 상담한다는 것은 꽤 부부 생활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변호사가 잘 모르는데 그냥 이 정도로 사시죠 뭐 이렇게 얘기 드릴 그치. 수는 없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한 얘기를 아무래도 하기가 좀 내밀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굳이 이런 경우에 뭐 이혼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이게 재판으로 갔을 경우에 유리한 사정도 있지만 이거는 저희한테 불리한 사정입니다.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거꾸로요. 이제 이혼하는 부부들을 이제 많이 보시지만 이런 부부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아요를 역으로 또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도 옆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슬이 좋은 부부들 왜 그러는지 또 저희가 사건하면은 안 그런 부부들 비교하면 대충 이제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금슬이 좋은 부부들은 뭔가 서로 간에 약간 배려를 좀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꾸려고 안 해요. 상대방을 중요한 바꾸려고 거다. 그냥 있는 그대로 물론 다 만족스럽진 않죠. 근데 이제 그냥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거는 그대로 두고 이제 좋은 점 쪽으로만 좋아하는 거고 뭐 그냥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서로 간에 상호 교감이 있으면은 부부 생활이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라던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존중해 준다라는 게 사실 언행에서 다 드러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그렇고 말 뉘앙스도 그렇고 제스처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이게 누적되어서 이제 탄탄해지는 그 관계까지 이제 가야 네네.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삐그덕 잘 안 삐그덕 하다가 이제 뭐 3년 만에 헤어지고 10년 만에 헤어지고 금슬이 좋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좋습니다. 혹시 유튜브 시청하실까봐 지금 지금 아내가 지금 유튜브를 요즘 계속 제 거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족하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잘 지내는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은 근데 아까도 나의 제가 배려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한국의 이 남편들이 뭐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만 막 묻혀두지. 그리고 이제 역으로 또 아내분들도 마음은 안 그런데 뭔가 남편이 조금 안 좋으면은 이제 좀 매섭게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모임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서운하다 이런 남자분들끼리 얘기가, 그런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우리 뭐 같이 여자 변호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이 뭐 내가 했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알겠지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라도 그냥 말 한마디, 고맙다, 고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주는 게 그나마 조금 좋아지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아주 큰 걸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그냥 소소하게 상대방을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이런 것들만 잘해도 좀 서운함들이 덜 쌓이지 않을까. 목표를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떡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저는 일주일에 뭐 딱 한 번이라도 뭐 좋아한다 아니면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딱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이번 주 했나 안 했나 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뭐 월요일에는 꼭 하자 뭐 이런 알람 거예요. 설정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저녁 7시 목요일 저녁 7시 알람 딱 울리면 다짜고짜 가서 아차 해야 되는구나 이러고 하셔야 됩니다. 너무 고마워. 뜬금없이. 네. 반응이 어때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약간 뭐 잘못했니? 약간 왜 그래? 뭐 이런 거. 뭐지? 주식 손해 봤지. 뭐 돈 얘기할 일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부부간의 신뢰가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이는 게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막 무조건 내가 신뢰해라. 너는 나를 믿어라. 나도 널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뭔가 그쵸. 차곡차곡 쌓이는 그치. 거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래도 그 신뢰를 쌓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네, 당연히.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이거 혼자 이렇게 개인 채널 하는 것보다 재밌죠? 네, 네. 제가 그 채널 제가 갈까요? 합방인가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나눠 주러 또 와주세요.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